돌직구 할 말을 한다. 이 최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위가 재판 중인 도의장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처분을 다시 철회하는 일이 있었죠. 이 도의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데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명예일까요? 누구도 말 못한 지방의 모든 것 두 분이 얘기해 주실 텐데요. 김현근 전 도의원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재만 전 도의원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서로 두 분이 서로 같은 임기에 활동을 하셨나요? 네, 10대 의회 10대 의회.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연이 그때부터 네. 처음. 이제 지역에서는 저는 익산이고 우리 박재만 의원님은 군산이지만 네. 그 전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다가 알았었고요. 예, 한 집안에서 한솥밥을 먹은 건 10대 의회에서. 10대 의회에서. 네. 어떠세요?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에서 서로의 의정 활동을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떠실지 싶네요. 네, 제가 그 10대 도의회 도원에 당선되고 제일 처음 한 공부가 우리 그 김영근 선배 의원님의 그 조례집과 도정 지르집을 읽어보는 게 첫 번째 공부였을 네. 정도로 예, 저희 그 도의회에서는 뭐 날카롭고 아주 뭐 집행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자, 이 극찬을 들으셨는데요. 우리 김현근 전 도의원이 평가하시는 생각하셨던 박재만 전 도의원 어떤 의원이었습니까? 박재만 의원님은 개성이 아주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 또 본인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 군산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현안 문제랄지 군산의 여러 문제들을 가장 앞장서서 말씀하셨던 분이라 저한테 상당히 크게 각인돼 있는 분입니다. 아주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를 계속 해야 할 그런 의원님으로 저는 그 생각하고 네. 있고 또 앞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사실 우리 제작진들도 이 두 분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뛰어난 의정 활동을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의정 활동은 아니더라도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방 자치 또 지방 전치 뿔뿔이 민주주의 이것이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남김없는 그런 독설 이런 것들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 송성환 도의장 이야기예요. 사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뇌물수수 혐의 그게 어떤 혐의였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김영근 의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그 정확하거나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송송한 그 의장도 저와 함께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제가 지금 재판 중이죠. 지금 재판 예, 중입니다. 재판 예. 중인데 이런 얘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검찰에 나가서 참고인 조사를 한 3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건으로. 예, 이 건으로. 네. 예,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불명예스러운 거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정치의 덕목은 사람들은 흔히들 정치를 하려면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네.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뭐 이제 그 금품 수수 자체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 이제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두고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 박재만 전 의원도 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 관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 회의에 나갈 때는 공통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그 가이드들이 이렇게 가지고 같이 여행을 출발하는데 마침 그때는 가이드들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없어서 그 당시 행자위원장이던 위원장에게
공통경비를 지급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여행사에서 그렇게 돈을 지급합니까? 네. 가이드 비용으로? 현지 가서 이렇게 네. 사용할 금액들이나 입장료들 그런 부분. 네. 근데 그것을 가이드가 그때 없어서 그러면 그때 행자위원장이었던 송성환 의원이 받았다? 네. 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재판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1년 전 그 사건이 불거지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면서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이제 제재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근데 논의 결과 어떤 게 나왔냐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걸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권고 처분이 뭐 일종의 뭐 징계 처분인가요?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징계라고는 볼 수 없고요. 보통 우리 그 윤리특위에는 경고 그리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30일, 제명 4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그 윤리특위 자문위원들이 그 로스쿨 교수님들하고 네. 변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기소만 됐을 뿐이지 범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징계를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그 의견서가 와가지고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부득이하게 징계까지는 안 가고 그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뭐 의사봉을 제한하는 정도로 권유를 했던 거죠. 네. 송성환 의장한테 그 권유를 송성환 의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동안에 그 본회의 진행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그 의원들 윤리특위를 자문하는 기구가 따로 있고 네. 네. 변호사하고 노스쿨 교수하고 법적으로 거기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가 예. 네. 이런 거였다. 뭐 여기에 대해서 김은근 의원 윤리특위 일단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한다, 결정이 됐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건 철회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를 한다고 한다면 윤리특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잘못이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고려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지만 한번 윤리특위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도 의회 구성원이니까요. 네. 당연히 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을 다시 번복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당초에 했던 권고를 1년 네. 후에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네. 평가이신 거고 당시 윤리특위의 권고 결정 그러니까 지금 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하지 말도록 하는 권고가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 권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두 분. 네. 우리 김영근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다만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의원이 그러면 의사봉을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잡지 않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고 그거를 또 그 송성환 의장이 또 받아들여서 네. 지금까지 본회의 진행만 다른 뭐 대화 활동이나 모든 행사는 의장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네. 다만 본회의 진행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일단 의사 진행은 그러면 만약에 의장직을 송성환 의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뭐 제1부의장, 제1부의장. 예, 제2부의장이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나 의사 일정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뭐 상황에서. 평상시에도 네. 의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음. 출장이나 바쁠 때는 뭐 제1부의장이나 제2부의장 네. 또 이렇게 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동안 회의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고 이게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봐서 네.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정당에서도 사실은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계속해서
그 직을 맡으면서 그 최소한 본인이 아까 그 말씀대로 본인이 네.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의사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음.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법원에서 다룰 일이지만 네. 사실은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사실이고 또 그 부적절한 행동이 기소가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본인의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윤리특위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도 의장직을 수행하지,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 자체가 네. 뭐 약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뭐 의장직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박지원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네. 김영준 선배 의원님이 네. 방금 말씀하신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거든요. 네. 여보 예리하게 지적도 잘하고 음. 방금 하신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같은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한 1년 동안 그 본회의장의 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남은 건 6월 달에 제 372회 정례 회의 한 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좀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당초 1년 전 권고 결정 자체가 과연 이제 적정한 징계 수위였느냐 또는 적정한 대응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어찌 됐든 그때 결정을 했어요.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철회했거든요. 갑자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근 전 의원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결정을 잘못 내렸거나 네. 아니면 지금 철회한 것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사이의 면과 달라지는 상황 변화가 있는 거 아니다. 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의원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그 큰 폭으로는 같은 의견인데 이게 원래 윤리위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한 3, 4개월 정도면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회의는 딱 한 번 남아 네.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마지막 회의는 그래도 좀 명예롭게 우리 송성한 의장에게 의사봉을 네. 주는 게 좋겠다는 그 전체적인 윤리특별위원회 9분의 의견이 당초 예상보다 동시돼가지고, 네. 재판이 길어졌고 당초에는 한 3, 4일 정도만 의사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끝내기 전에 임기 끝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의사봉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한 번.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다시 말합니다만은 그건 그 자신의 명예회복을 의사봉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혹간이라도 그런 결정이 계속해서 그 윤리특위의 결정이 있고 난 후에 그 결정을 존중해서 정말 자숙하고 성찰하고 하는 자세가 저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의사봉 한번 잡는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윤리특위 자체가 사실은 9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전부 같은 당 일색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무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다 민주당입니까? 예, 다 네. 민주당 같은 정당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재판이 끝나고 재판이 뭐 일찍 끝났다 이건 저는 이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갖다가 이 의정 활동하면서 집행부나 도민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네. 사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배려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일에 대한 동의보다는 그런 배려는 사실은 그런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집행부나 도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자기한테는 조금 더 좀 채찍질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의회가 아닌가. 네. 물론 저도 의회에 있을 적에는
그러면 당신은 잘했냐라고 했을 적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나와서 보니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네.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박재원 의원도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이게 그 원천적으로 윤리특위 특별위원회가 우리 전북 도의원 9분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 날마다 보는 사이고 같은 상임위에서 날마다 회의를 하고 그러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회나 각 자치단체들이 다 지금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동료들끼리 같은 네. 동료를 징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좀 추후에는 이런 각 의회 자치단체든 국회든 네. 좀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나 정규인들 그런 분들이 좀 맡아야 되지 않나.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새 코너죠. 돌직구 할 말은 한다. 김영근 전 도의원, 박재만 전 도의원 이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전북 도의회에서 윤리특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1년 만에 철회 결정을 내리면서 들었던 사유가 먼저 전북 도의회의 위상 및 신뢰도 저하, 그리고 두 번째가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가 의장 임기 만료 전에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전북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이것은 의문입니다. 아마 절대 네.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런 문제를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그 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아주 그 높지 않은 그 바깥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위 지방 정치가 지역에서 지역 정치가 울타리 밖에 계시는 도민들이나 주민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여기에서 소위 꿍짝거린다고 해서 잔치가 되나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차후에 의회가 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네. 바로 저는 이런 문제부터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해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윤리특위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윤리특위 이제는 바꿔야죠. 윤리특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윤리특위 네.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 목소리도 이런 도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요. 사실은 도민들의 목소리가 자꾸 바꾸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두어 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냥 없는 것처럼 흐지부지 끝나고 네. 뭐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게 말씀 듣다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네. 박정환 전 의원께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성승환 의장 아직 확정 판결도 안 받았는데 네. 1년 동안 이렇게 제재했으면 이게 좀 된 거 아니냐. 마지막 끝나기 전에는 의사봉 두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예회복이다. 네. 근데 그 대목에서 네. 의사봉 두드리는 게 그러니까 송승환 의장 개인에게 명예회복이 되는 겁니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장이라는 건 의원들의 이제 꿈이거든요. 네. 그래도 의원 활동하면서 의장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를 명예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의장이 되고서도 의사봉을 한 번도 두드리지 또 못했다는 것도 네. 또 큰 또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명예로 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예,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의장으로서 상징성을 네.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송승환 도의장의 명예회복이다 이렇게 동료 의원들은 판단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밖에서 이렇게 전북 도민으로 봤을 때요. 네. 우리 그 동료 의원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음. 그 문제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조차도 이렇게 타이틀로 거론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줄 알았다면 그런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뭐 진짜 도의회의 명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참 이 아마 시민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이 윤리특위의 그런 논리라든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면에 사실은 이제 같이 얼굴 매번 맞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민들 어느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다른 한편에선 송성환 도의장이 당시에도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 성격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본인이 분명히 사과를 했었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직 사퇴라고 하는 걸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나왔었는데 뭐 송성환 의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김명근 의원? 굳이 조언을 한다면 의사봉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이제 아까도 자꾸 이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다룰 일이지만 본인이 사과까지 하고 그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부끄럽다라는 사과를 했으면 그건 본인의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인정을 한 거 이상, 인정을 한 이상 저는 의사봉이 명예회복은 아니다. 당시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의장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어요. 오히려 네. 의사봉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성환 의장이 사실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는 잘 안 나오네요. 윤리특위에서는 원래 네. 징계를 하려고 회의 소집을 했는데 송성환 의장의 이의 제기로 본인의 이의 제기로. 윤리자문특별위원회 의견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송성환 도의장에게 뭐 먼저 결단을 내리라 이걸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결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과는 도의적인 사과를 한 거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지금까지 모든 의장을 맡으면서 했던 모든 그 의정 활동의 행위 자체가 나중에 재판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이 됐을 적에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숙하고 의회 자체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선출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출한 의원들도 사실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출한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야죠. 네. 그 참을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말을 사실은 이런 때 비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줄을 아는 상태에서 의장으로 선출이 됐던 것부터 지금 현재 전북 도의회의 모습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도 세 차례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 그 과제들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윤리특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독점 구조,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고, 그 과제들을 앞으로 논의 주제로 좀 남겨놓고. 좀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조만간 그 후반기 의장 뽑는 시기라고 들었어요. 이게 언제쯤 뽑죠? 6월에 예. 뽑나요? 예. 네. 6월 중순에 뽑고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죠. 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의장직 선출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뭐 지역별 물론 그 안에 민주당 내에서 선출이 돼서 선출이 돼야 본회의장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보통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되면 네. 100%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정리가 잘 되긴 합니까? 글쎄요. 네. 그건 저는 민주당 당원이 네. 아니어서 제가 제 경험으로 네. 임기 초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선이나 3선 선배 동료 의원들이 정리되는 대로 보통 쉽게 가요 그냥. 이번에는 어떤 분이 의장,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 이분으로 오면 왜냐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항상 시끄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상반기보다 네. 전반기보다 훨씬 좀 상반기에는 경쟁이 치열한. 네, 이제 당선되고 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다가
자,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 지방의회 의장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비하인드 스토리, 물밑 경쟁 이런 것에 비하인드 대한 스토리는 네. 우리 박 의원님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더 재미있어질 네. 것 같네요. 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김현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